내가 설정한 목표 심박수에 도달하고 유지하느냐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세요. 웨이트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해주고 싶은 홍트너입니다. 오늘은 유산소 운동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병 치료와 재활 목적으로 고안되었는데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비행사의 신체 적성 프로그램으로 이용되어 호응을 얻어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번외로 유산소 운동은 18세기 초에 바퀴에 박힌 계단을 발로 밟으며 통나무를 굴리는 죄수들의 형벌기구로 고안되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까지 꾸준히 형벌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1950년도에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밝혀지면서 오늘날 이 트레이드밀이 대표적인 유산소 기구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의 여러 종류의 유산소 운동이 실제로도 폭식이나 과식의 이유로 스스로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인가 봅니다. 유산소 운동의 개념은 반복적인 행동이 발생하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 그 운동 패턴과 운동 강도를 인지하여 근육 에너지인 글리코겐의 고갈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글리코겐 에너지로 체내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목적에 따라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가 나뉩니다. 먼저 자신의 나이에 맞는 최대 심박수를 확인합니다. 저강도 구간은 최대 심박수의 60% 미만의 구간으로 처음 유산소를 시작하는 사람한테 적합하고,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후 호흡의 안정화와 운동의 효율성, 글리코겐 에너지의 고갈로 인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로 할 때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중강도 구간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으로 근육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최대한 많이 쓰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중고강도 구간은 70에서 85% 구간으로 무산소와 가까워지므로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없고 지방의 연소보다는 칼로리 소모에 적합합니다. 고강도 구간은 85% 이상이며 무산소 운동 정도의 강도입니다. 심폐지구력을 길러주며 장시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벌 트레이닝에 적합합니다. 개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 운동을 기본으로 중고강도 운동을 적절히 활용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에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통상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후에 진행을 합니다. 체내의 글리코겐 에너지를 소진 후에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면 체지방 연소 시스템에 빠른 도달을 꾀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도 근육의 글리코겐 에너지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30% 정도는 항상 쓰이니 너무 오랜 유산소 운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먼저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폭식을 했거나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하였다면 현재 몸의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의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후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면 칼로리 소모가 높아집니다. 칼로리 소모보다 체지방 연소를 생각한다면 어떤 유산소 기구를 선택하느냐 보다는 내가 설정한 목표 심박수에 도달하고 유지하느냐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산소를 통해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하여 체지방 연소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근손실의 이유 때문에 공복 유산소와 공복 웨이트를 안 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제 회원님들도 항상 물어보고 궁금해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말을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뭐라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까지 챙기는 사람들은 대단하고 리스펙하고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리저리 핑계대고 합리화만 한다면 운동을 게을리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복 유산소의 장점은 사람의 신체는 수면할 때 몸의 회복으로 인해 체내의 글리코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그러므로 체내의 글리코겐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체지방 연소 시스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신체 활동이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하므로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연구 결과에 공복 유산소는 체지방 감량 효과가 20% 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육의 손실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체지방 감량이 목적이라면 공복 유산소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주의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공복 유산소는 탄단지가 바르게 잘 잡혀있는 균형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고, 글리코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운동을 수행하기에 1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신체 활동이 낮은 상태이므로 너무 과격한 유산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복 유산소 후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꼭 하여야 하며, 당뇨나 혈압 환자는 공복 유산소를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손실은 공복 유산소 외에도 무산소 운동만으로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올 수 있습니다. 근손실은 운동을 쉬는 상태에서 약 1주 후 근육이 완전 회복을 하고, 그리고 2-3주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휴먼 상태로 만듭니다. 손실은 1개월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마저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복구가 빠릅니다. 주 3회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자신의 몸에 맞게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근손실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상이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